이번 단어는 조합입니다. 순열과 다른 개념인데요. 자, 조합은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하고 배열하는 가지수였는데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는 택하는 것, 그걸로 끝. 그래서 순열은 배열해야만 하니까 첫 번째 오는 거, 두 번째 오는 거 순서를 고려하지만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진 않아요. 왜? 선택만 하면 되니까. 내가 골라내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순서를 고려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얘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것을 이렇게 써요. NCR. NCR. 여기서 C라는 것은 컨비네이션의 약자예요. 컨비네이션의 첫 글자 N 컨비네이션 R. 그런데 보통 선택이니까 이 C를 초이스, 선택하는 것, 선택이라는 그 C로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원래 초이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컨비네이션이에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것. 자, n permutation r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 배열하는 것.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순열하는 것. 그게 npr.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것. 자, 그러면 ncr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npr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고 그것을 일렬 배열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자, 몇 개를 선택했어요? r개를 선택했죠? 그 선택된 r개를 일렬 배열하는 거 r팩을 곱하는 거겠죠. 그렇죠?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고 그리고 나서 고배법칙 그리고 나서 선택된 r개를 일렬 배열하면 그게 곧 npr이더라. 그러니까 ncr은 r팩분의 npr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계산은 자, npr은 두 가지였었죠? 자, 밑에 다 쓸까요? 자, npr은 n부터 거꾸로 몇 개? r개를 곱하는 거죠? n-1, n-r 더하기 1 나누기 r팩. 그렇죠? 자, 그런데 npr은 뭐였어요? n팩 나누기 n-r팩. 그러니까 n팩 n-r팩 얘가 npr했는데 r팩으로 나눠야 하니까 이렇게 또 되겠죠? 자, ncr은 r팩 n-r팩분의 n팩이다 이거죠. 오케이? 자, 얘도 ncr이고 얘도 ncr이더라. 자, 요 식을 가만히 보면요. 요 식을 가만히 보면 자, 위에 있는 분자의 인수들이 몇 개예요? r개예요. 순차적으로 거꾸로 연속된 숫자들이 r개 곱해졌죠? 그것을 그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져 있고요. 또 NCR은 자, 분모가 r팩과 n-r팩인데 여기 있는 r과 요 뒤에 있는 n-r 요 두 개를 서로 더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분자에 있는 n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모형사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NCN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택하는 거. n개 중에서 n개를 택하는 거 5명 있어요. 5명 중에서 5명 다 선택해봐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죠? 한 가지예요. 식으로 쓰면 n팩 나누기 n팩 0팩. 0팩은 1이었으니까 당연히 약분하면 1 나오겠죠? 자, 그럼 NC0는 뭘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한 명도 선택하지 마. 5명 중에서 한 명도 선택하지 마.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경우니까 한 가지예요. 자, 이것도 공식대로 쓰면 n팩, 0팩, n 빼기 0팩, n팩. 여전히 똑같죠? 오케이?
자, NCR 다시 한번 볼게요. 자, NCR은 어떻게 된다고요? NCR은 N팩, 앞에 있는 첨자 N팩, 그리고 뒤에 있는 첨자 R팩. 그 다음에 요 둘을 서로 뭐예요? 뺀 거죠. 다시 색깔을 달리해서 NCR은 앞에 있는 첨자 N팩, 뒤에 있는 첨자 R팩. 그리고 나서 요 둘을 뺀 거 N-R팩. 이해 가셨죠? 자, NC1은 뭘까요? NC1은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거 N가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울 줄은 아니지만, 오케이? 자, 선택은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다.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5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을 뽑겠대요. 그럼 회장, 부회장은 자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5명 중에서 2명을 배열하세요. 2명 배열해서 1등의 회장, 2등이 부회장. 자, 그런데 5명 중에서 대표 2명. 대표 2명이면 첫 번째 1등 하나, 2등 하나 다 대표죠. 그래서 5명 중에서 야, 대표 될 만한 2명 뽑아. 그게 O 컨비네이션 2.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예, 가셨죠? 자, 개념 확인. 자, 서로 다른 6개의 연필 중에서 2개를 택하는 조합수 6 컨비네이션 2. 그러면 6 곱하기 5 나누기 2 팩이니까 얼마 나와요? 15가 나오는 거죠.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택하세요. 5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4, 3, 3팩. 그렇죠? 자, 3하고 3 약분하고 5하고 4 약분하면 10이 나오겠죠? 자, 15 컨비네이션 15, 15명 중에서 15명 다 나와. 한 가지. 8 컨비네이션 제로, 8명 중에서 한 명도 나오지 마. 한 가지. 예, 가셨죠? 자, 그러면 NCR에 대해서 공식. 자, 첫 번째. 글씨가 좀 잘 보이나요?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볼까요? 네. 자, NCR이 NCN-R과 똑같아요. 자, NCR은 뭐죠?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거죠. 그러면 NCN-R은 뭐죠? N명 중에서 N-R명을 택하는 거죠. 자, 이것을 수학적, 대수적으로 계산을 해주면요. 증명을 해보면 이래요. 자, NCR은 N팩, 뒤에 첨자 R팩, 둘이 뺀 거 N-R팩. 자, 밑에 있는 것은, 앞에 첨자 N팩, 뒤에 첨자 N-R팩, 둘이 뺀 거. 둘이 빼면 N-N 빼기 R이니까 R 나오잖아요? R팩. 어때요, 서로?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조합론적 증명. 자,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거죠? 자, N명 중에서 R명을 택한다면 몇 명은 택함을 받지 못하죠? 몇 명은 선택받지 못해요? N-R명은 선택받지 못해. 그쵸? 그러면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여 야, 니들 살아있어. 이거하고 N명 중에서 N-R명을 선택해서 너희들은 찌그러져. 어때요, 상황이? 똑같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5명 중에서 내가 상금을 주고 싶어. 3명을. 그래서 5명 중에서 3명 선택해서 상금 줄게. 이거하고 5명 중에서 2명 택해서 너희 둘은 내가 상금을 안 줄 거야. 나머지 애들만 줄 거야. 어때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OC3하고 OC2하고는 어때요? 같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NCR과 NC 요거에서 요거 뺀 거. 둘이 뺀 거 N-R하고 서로 어떻다? 같다 이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언제 쓰냐면 10 컨비네이션 8. 이런 거 할 때는 10 컨비네이션 8은 뭐예요? 10팩. 8팩, 2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10, 9, 8, 7, 6, 8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쓰다가 진리죠. 쓰다가. 그래서 이럴 때는 뒤에 첨자를 짧게 하기 위해서 10 커뮤니케이션 2 해서 19 나누기 2팩 해서 95, 45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뒤에 첨자가 좀 크면, 이런 공식을 이용하여 바꾸더라. 자, 이제 두 번째, NCR이 N-1CR 더하기 N-1C R-1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로 해볼게요. 먼저, 대수적 증명. 자, 우변 볼까요? N-CR 더하기 N-C R-1. 자, 공식에 의해서 얘를 써보면요. 자, N-1 팩, R 팩. 자, 둘이 뺀 거, N-1 R 팩. 플러스 N-1 팩, R-1 팩이죠. 그 다음에 둘이 뺀 거 뭐죠? N-R인가요?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얘를 통분합시다. 분모 통분할 때는 좀 큰 수로 하죠? 자, 얘하고 얘 중에서는 얘가 크고요. 그 다음 얘하고 얘 중에서는 얘가 큰 거죠? 그래서, 자, 분모는 R팩, N-R 팩이 될 거고요. 자, 분자에 각각 뭐가 곱해지나요? 여기는 뭐가 곱해져? R팩이고 N-R팩이니까 여기는 N-R이 곱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R이 곱해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분자에 N-1팩이 똑같이 있으니까 얘로 묶어내면요. 자, 얘는 튀어나갔으니까 N-R. 자, 얘도 튀어나갔죠? 더하기 R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소거되면 결국 R팩, N-R팩, 얘는 N-1팩 곱하기 N이잖아요. N 곱하기 N-1팩? 이게 뭐가 되죠? 그렇죠. N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R팩, N-R팩, N팩이 돼서 결국은 NCR이 되더라. 그래서 좌변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뭐 했어요? 공식에 집어넣고 통분해서 계산했더니 증명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조합론적 증명해 봅시다. 자, NCR이라는 건 뭐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거죠. 자, 여기 N명이 있어요. N명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요, 지금? R명을 선택해요. 이 중에서 R명을 선택을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의 주체를 생각한다면, 자, 본인 각자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요. 자, 내가 N명 중 안에 있어. N명의 무리 안에 있는데, 이 N명의 무리 안에서 R명을 택하겠대요. 그러면 나는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나는 선택받을 수도 있죠. 하여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선택 못 받을 거나 아니면 선택받거나. 그러니까 선택 못 받는 경우의 수하고 선택받는 경우의 수를 서로 뭐 해주면 돼요? 합의 법칙 더해주면 결국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다고 해봐요. 내가 요 밖에 있어요. 그러면 나를 제외한 몇 명 중에서 N-1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야 하죠? 그렇죠? R명을 선택해야 하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나는 여기 안 있고 이 안에 있어요. 나는 이미 선택됐어요. 나는 선택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요 밖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선택됐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를 제외한 몇 명? N-1명 중에서 R명을 택해야 하는데 나는 이미 선택됐으니까 택행 받았으니까 몇 명만 더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R-1명만 더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N-1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는 경우와 N-1명 중에서 R-1명을 선택하는 경우와 서로 더하면 결국은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는 조합의 수가 되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조합론적 증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NCR은 N-CR, N-C, R-.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 한번 써볼게요. N-CR 더하기 N-C, R-.
자, 가만히 보세요. 뒤에 첨자 보세요. 앞에 첨자 먼저 볼까요? 앞에 첨자는 그대로죠. 앞에 첨자 그대로고, 뒤에 첨자는 어때요? 둘이 한 칸 떨어졌죠. 그렇죠? 얘보다는 얘가 하나 더 크죠? 그렇죠? 그랬더니, 결과가, 자, 앞에 첨자는 하나 커지고요. 그렇죠? 뒤에 첨자는 둘 중에 큰 수를 써주는 거래요. 오케이? 자, 하나 예를 들면, 자, OC2 더하기 OC3은, 앞에 있는 O는 하나 커지고, 2하고 3 중에서 뭘 쓴다? 큰 거 써준다? 이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응? 자, 개념 확인입니다. 100 컨비네이션 99. 아이고, 뒤에 첨자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100C1. 맞죠? 자, 100명 중에서 한 명 선택하는 것은 몇 가지? 100가지인 거죠. 자, 9C4 더하기 9C3. 4하고 3 연속되어 있죠? 그럼 앞에 첨자는 하나 커지고 뒤에 첨자는 큰 수. 10 컨비네이션 4. 그러니까 얘는 10, 9, 8, 7, 4, 3, 2인 거죠? 그래서 4, 2, 8이 되고요. 3하고 50 악분하면 210이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특정한 k개를 포함하래요. 오케이? k개를 포함해서 몇 개를 택하래요? r개를 택하래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요. 네? 10명 중에서 특정 3명을 포함해요. 특정한 3명을 포함하여 몇 명을 뽑으라고 했냐면 5명을 택하래요. 오케이? 자, 10명 중에서 특정한 몇 명을 포함하래요? 3명을 포함하래요. 그래서 몇 명을 택하여? 5명을 택하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 택할 건데 요 3명은 이미 특정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들은 이미 선택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0명 중에서 특정 3명은 선택됐으니까 남은 7명 중에서 남은 몇 명을 더 택해요? 2명을 더 택하면 되겠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K개를 포함하지 말래요. 자, 이번에는 10명 중에서 특정한 3명을 포함하지 말래요. 자, 특정 3명 미포함 해서 5명을 택하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인데 특정한 3명을 포함하지 말라니까 3명 제외한 7명 중에서 진짜 5명 택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것은 언제 쓰냐면 이게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A가 1, 2, 3, 4, 5, 6, 7, 8, 9, 10이래요. 자, 이거의 전체 부분집합은요? 2에 10까지 맞죠? 그죠? 2에 10까지예요. 전체 부분집합은. 자, 2의 10제곱이라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5개이면서 원소가 몇 개? 5개이면서 특별히 3, 4, 5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 개수. 자, 뭐래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몇 개짜리? 원소가 5개 있어요. nx가 5래요. 그럼 이 안에 몇 개의 원소가 있어야 돼요? 5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포함하래요? 3, 4, 5를 포함하래요. 그러면 3하고 4하고 5는 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몇 명만 더 들어가면 돼요? 2개의 원소만 더 들어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남은 7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5개 애들은 밖에 있어.
이런 거예요. 부분집합 계수를 구할 때 요 컨비네이션 조합 이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답니다. 개념 확인. 1, 2, 3, 4, 5에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석 장을 뽑는데요. 자, 3이 적힌 카드를 포함하여 뽑으래요. 그러면 이미 3은 선택했어요. 그러면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석 장 중에서 3이 이미 나왔으니까 2장만 더 뽑으면 되겠죠? 자, 6가지가 되나요? 4, 3, 12의 반절. 자,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를 포함하지 말래요. 그러면 1과 2는 선택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3개 중에서 3개 선택하면 되네요. 3, 3,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예, 가셨죠? 자, 우리 교재 241쪽에 있는 집중 연습 하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예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r값 구하라 이거네요. 자, n 더하기 1c 3, nc 2 이거네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ncr은 n의 n-1, n-r 더하기 1 나누기 r 팩도 있고요. 또 ncr은 n 팩, r 팩, n-r 팩도 있잖아요. 자, 실제로 이 공식이나 이 공식이나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첨자 있죠. 뒤에 있는 첨자가 문자이면 얘가 편해요. 조금 수월해요. 얘가 편해요. 뒤에 있는 첨자가 문자가 아니면 얘가 편하겠죠. 오케이? 자, 뒤에 있는 첨자 r이 문자로 주어지면 이 공식이 좀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2의 입각에서 1번. 자, 먼저 첫 번째. 자, n 더하기 1c3하고 nc2가 같대요. 그러면 얘는 n 더하기 1로부터 몇 개? 3개. 분모는 300. 그렇죠? 자, nc2는 n으로부터 거꾸로 2개. 2팩 같다는 얘기죠.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하고 n-1, n하고 n-1 약분 되고요. 2팩과 3팩 약분하면 3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얘는 좌변이 3분의 n 더하기 1이 우변 다 약분돼서 1인 거잖아요. 그래서 n은 얼마다? 2라고 알 수 있더라. 자, 문제 2번. 자, 8CR과 8CR 더하기 1. 아, 얘는 어떤 공식이죠? 이 공식 외우면 되죠? NCR, NC, N-R. 앞에 있는 첨자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첨자의 합이 뭐이면 돼요? n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앞에 있는 첨자가 같으니까 뒤에 있는 첨자 r과 r 더하기 2를 더하면 앞에 첨자 8이 나오더라. 그래서 r은 2인가요? 아, 3인가요? 이렇게 나오더라. 이해 가셨죠? 자, 3번. 3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네요, 또. 그쵸? 뭐죠? 3번. 3번에 떠오르는 거, 여기다 쓸까요? 자, NCR 더하기 NCR 더하기 1은 N 더하기 1C R 더하기 1. 처음 봤어요? 우리 교재는 어떤 거 써 있었어요? N-1 C R-1 더하기 N-1 C R. 얘는 NCR 이랬었잖아요. 그죠? N 자리에 N 더하기를 집어넣으면 방금 선생님이 썼다 치웠던 것이 나와요. 그러면 3번 13 컨비네이션 11 더하기 13 컨비네이션 1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3 컨비네이션 11 더하기 13C 11은 13C 12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4 컨비네이션 12가 되더라 이거죠. 근데 14 컨비네이션 12는 14 컨비네이션 2하고도 어때요? 또 같은 거죠. 아, 그래서 R 값은 2도 되고요. 12도 되더라. 예, 가졌죠? 자, 그 다음 4번. 4번은
뒤에 첨자가 같네요. 그렇죠? 자, 뒤에 첨자가 같을 때는 또 다른 공식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안 하고요. 확률 통계, 조합,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한 단원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이항정리라고 하는데, 자, 거기 때 또 다른 공식들을 추가적으로 더 배워요. 자, 그때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뒤첨자 같아? 그러면 뭐 1번 문제 풀듯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돼요. 자, 4번 볼게요. 그럼 얘는 뒤에 첨자 2니까 n-1, n-2, 2패 플러스 n에 n-1, 2팩. 요것이 n 더하기 2, n 더하기 1,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다 없어지고 분자만 내가 정리하면 돼요. 자, 전개합시다.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2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은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 자, n제곱, n제곱 2, 2. 자, 그러면 n제곱, 여기 n제곱 썼어요. 자,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n인데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n인가요? 따라서 n은 0 또는 7인 거죠. n이 0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 얼마다? 7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유제 문제 또 풀어보시고요. 예제 2번입니다. 남자 넷, 여자 셋, 2명의 대표를 뽑는데요. 남자 1명, 여자 1명을 뽑으래요. 아, 그러면 남자 1명, 여자 1명이니까 남자 4명 중에서 1명을 뽑고 그리고 나서 여자 3명 중에서 여자 1명 뽑으면 되죠. 그러면 4, 3, 12, 12가지가 되겠죠. 2명의 대표가 모두 남자이거나 모두 여자인 거. 이거나 하니까 합의 법칙이죠. 그러면 모두 남자인 거. 아, 남자 4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되잖아요. 또는 여자 3명 중에서 2명 뽑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6 더하기 3, 9가지인 거죠. 자, 그 다음 2명의 대표 중 적어도 1명. 적어도 하면 뭐 하는 거였어요? 반대 개념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여사건이라고 했었습니다. 전체 가지수에서 이거 반대 가지수를 빼준다. 오케이?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전체 7명 중에서 2명 뽑으니까 7 컨비네이션 2예요. 자, 이 중에서 빼주는 건데요. 반대 개념. 반대 개념. 적어도 1명이 여자다. 이거 반대는 뭐죠? 2명 모두 남자다. 이거죠. 그렇죠? 2명 모두 남자다. 남자 4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되겠다. 이거죠? 7C2 마이너스 4C2 하면 되겠죠? 7, 3, 21 마이너스 3, 2, 6 해서 15, 15가지가 나오네요. 적어도는 6건. 이제 3번. 남자 셋, 여자 넷으로 이루어진 동호회에서 4명을 뽑는데요. 이번에는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뽑으래. 특정 2명이? 특정 2명이 이미 뽑았으면 7명 중에서 몇 명 남아요? 5명 남죠. 5명 중에서 몇 명 더 추가 뽑으면 돼요? 2명만 더 뽑으면 되죠? 5 컨비네이션 2, 10가지. 오케이? 자, 특정한 1명을 포함하지 말래요? 그러면 7명이 아닌 6명 중에서 대표 4명 뽑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6C4는 6C2와 같으니까 3, 5, 15가 나오겠네. 이해 가셨죠? 4번. 주연이를 포함한 5명과 정우를 포함한 남자 3명. 자, 주연이와 여자 5명이,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후를 포함하여 남자 3명이 있다. 남자 추가 2명 더 있는 거죠. 자, 남자 넷과 여자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래요. 오케이? 여자 4명만 일렬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학생 4명과 남학생 2명을 뽑은 다음에 가네들이 또 일렬로 쓰래요. 그러면 여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남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6명을 뽑았죠? 그리고 그 6명을 일렬 배열하세요. 이해 가시나요? 그죠?
5C4, 3C2, 600. 계산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연이는 포함되고 정우는 포함되지 않도록 4명을 뽑으래요. 그러면 주연이는 나왔어요. 정우는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왜? 주연이는 나왔으니까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정우는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뽑아요? 3명을 더 뽑아요. 그리고 나서 일렬로 세우래요. 전체 4명을. 4, 100. 이해가세요? 6C3 곱하기 400.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하라고, 뭐 하고, 뭐 해서, 그 다음 뭐 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순서에 맞춰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식을 만들어내면 돼. 5번.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자, 택하는 것은 조합인데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것은 또 순열이죠. 그러니까 결국 일반적으로 얘는 5개 중에서 3개 일렬 배열하면 서로 다른 세 자리의 자연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100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크고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크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으면 얘가 얘보다는 크고 요 놈은 또 얘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항상 요 부등호를 만족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OP 3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 3, 4가 나와서 얘를 일렬 배열하면 234, 243, 324, 342, 423, 432 이렇게 해가지고 6개를 딱 만들 건데. 그쵸? 그런데 100의 자리가 제일 크고 그 다음 10의 자리 이것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그죠? 그럼 보세요. 1, 2, 3, 4, 5 중에서 3개를 선택했대요. 2, 3, 4로. 그걸로 일렬 배열하고 싶은데 일렬 배열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왜? 2, 3, 4를 뽑아서 4, 3이라고 써주면 되니까. 그쵸? 얘는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니까 순열이 필요한데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나서 뽑은 것을 큰 숫자, 그 다음 숫자, 가장 작은 숫자 크기 순으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딱딱 집어넣으면 이미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크기가 배열되어 있어. 크기가 정해져 있어. 배열 질서가 결정되어 있어. 그러면 뽑기만 하자 이거야. 오케이? 뽑아놓고 크기 순으로 내가 넣어주면 되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5C3, 5C2니까 몇 가지가 된다? 10가지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해 가셨죠? 유제 3번 보세요. 1, 2, 3, 4, 1, 2, 3, 4, 5, 6에서 x에서 y로의 함수래요. 자, x에서 y로 함수인데 f1, f2, f3 이걸 보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증가함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함수에 대해서 다 해보겠습니다. 1, 2, 3, 4에서 1, 2, 3, 4, 5, 6으로 대응되는 거잖아요. 먼저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함수의 개수는 정의역의 각 원소가 보낼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 그것들의 곱이에요. 정의역의 각 원소가 보낼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 자, 1은 보낼 수 있어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에. 얘는 6가지를 보낼 수 있어요. 1은 보낼 수 있다 6가지. 2도 보낼 수 있다 6가지. 3도 보낼 수 있다 6가지. 4도 보낼 수 있다 6가지. 왜? 1이 간 곳을 2가 또 가도 어차피 함수니까.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6의 4제곱.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오케이? 자, 함수 개수예요. 자, 이제 1대1 함수래요. 무슨 함수? 1대1 함수. 그러면 1이 보낼 수 있는 것은 6가지. 그래서 1이 한 곳에 보냈대요. 그러면 2는 1이 대응한 곳을 자기가 쫓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1대1 함수는 정상 다르다. 정의역이 다르면 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이 쏜 곳을 자기가 못 써요. 그러니까 1이 선택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중에 하나를 보내요. 그렇죠? 얘는 4개 중에 하나, 얘는 3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6, 5, 4, 3. 이게 뭐냐면요. 6, P, 4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세 번째, 지금 얘기한 증가함수. 증가함수는요. 증가함수는 지금 이거잖아요. 얘가 얘를 쌌어요. 만약에 1이 3으로 갔어요. 그러면 2는 1이나 2나 3이나 쏠 수 없어요. 이 안에서만 쏴야 돼요. 그죠? 2가 딱 쐈어요. 5를 쐈대요. 그러면 또 안 돼요. 3은 6을 쏴야 하는데요. 4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정의역 각 원소가 화살표를 쏜 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1대1, 1대1 함수인데 이게 증가함수니까 1대1 함수거든요. 증가함수니까 야, y의 원소 6개 중에서 어차피 화살표 받을 놈은 4개 아니야? 그죠? 6개 중에서 어차피 화살표 받을 놈 4개. 그러면 네가 받고 네가 받고 네가 받고 네가 받는다고 하면 1이 2로 가고 2가 4로 가고 3이 5로 가고 4가 6으로 가면 되겠지. 크기 순으로 대응시켜주면 되겠지.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6개의 원소 중에서 화살표 받을 4개를 선택하자. 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제 5-3번은 6시4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1번은 뭐 하라고요? 함수의 개수. 2번은 1대1 함수. 얘는 증가 또는 감소. 이해 가셨어요? 자, 어떻게 기억하냐? 6, 6, 6 다 y예요. y의 원소의 개수예요. 오케이? 4, 4, 4, x의 개수예요. 6은 공역의 원소의 개수, 뒤에 있는 4는 정역 원소의 개수.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문제 푸시길 바랍니다.